경광등이 돌아가는 경찰차 한 대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계단 가까이 멈췄다. 이런 날씨에 왜 밖을 싸돌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조수석 문이 열렸다. 제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가 구시렁거리면서 내렸다.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한 차례 물폭탄 세례가 퍼부어진 직후였다. 이제 바람이 덜하네요. 날씨가 풀리려나? 운전석에서 마른 체구의 남자가 내렸다. 아우 배고파. 야 이순경, 얼른 확인하고 해장국 한 그릇 하고 들어가자. 여기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 남자는 빵빵하게 나온 배를 문질렀다. 오 경장님, 차에 숙취 해소제 있는데 드릴까요? 마른 체구의 남자가 서글서글하게 말했다. 오 경장은 이런 지하로 거절했다. 그딴 걸로 속 안 풀어. 갈 때 해장국이나 먹자. 둘은 계단 위를 올랐다. 좁은 길을 따라 앞으로 걷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 즐기던 운동기구들이 보였다. 한쪽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경찰을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벤치 앞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노란 모자를 쓴 아이가 짝대기로 땅을 파며 놀고 있다. 경찰 양반, 여기요 여기. 노인이 다가왔다. 어르신이 신고하셨어요? 오 경장이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안 돌아와. 전화로 구름다리 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던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오 경장은 귀찮은 투로 물었다. 글쎄, 구름다리 위에 구름이 잔뜩 꼈는데 거기를 걸어간 사람들이 안 돌아와. 오 경장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어르신, 여기가 무슨 높은 산도 아니고 구름이 어떻게 껴요? 그냥 흔들다리니까 구름다리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다리 건너편은 폐쇄됐잖아요. 어르신, 뭐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바람이 언제 또 세게 불지 몰라요. 오 경장은 손가락으로 꼬마를 가리켰다. 이러지 말고 저기 저 꼬마아이 데리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어디세요 집이? 오 경장은 훈계하듯 말했다. 아니 경찰이 이러면서? 가서 조사라도 해봐야지.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노인은 버럭 언성을 높였다. 땅을 파고 있던 아이가 얼굴을 들었다. 구름이 다리를 삼켰어요. 오 경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순경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경장님, 확인이라도 하고 가죠. 괜히 민원 들어오겠어요. 이순경이 노인의 눈치를 살피며 오 경장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가자 가. 오 경장은 이순경과 함께 노인을 따라갔다. 꼬마야, 장난 전화하면 큰일 나요. 뒤따라오는 아이에게 괜히 한마디 던진다. 조금 걸어 들어가자 구름다리 입구가 나타났다. 오 경장과 이순경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다리를 쳐다보았다. 계곡을 가로질러 반대편 지대로 이어지는 다리의 중간 부위를 새하얀 구름이 감싸고 있다. 그 모습이 뭉게구름 같다. 뭐야 저게? 안개인가? 다리에 걸린 구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오경장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안개는 저렇지 않죠. 아예 반대편이 안 보이는데요? 이순경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다리 위를 촬영했다. 다리는 바다로 흘러나가는 계곡 위를 가로질렀다. 평소에 안개가 끼면 저기 저 끝에 빨간색 정자가 보이지. 그런데 저것 봐. 아무것도 안 보여. 옆에서 노인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다. 내가 여기 40년 동안 오는데 이런 건 또 처음이야. 그런데 어르신, 누가 저길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경작이 노인을 돌아보았다. 우리 말고 어떤 가족이 또 와서 여기서 바람을 쐬는 것 같더니만 애들 둘이 구름을 보고는 다리를 건너갔어. 내가 옆에서 가지 말라고 말했지. 반대편에 다리를 막아놔서 위험하다고. 근데 뭐 내 말을 듣나. 부모가 역정을 내더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노인은 혀를 끌끌 찼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기로 갔어요? 오경장의 손가락이 구름을 향했다. 아이들이 들어가고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오니까 그 부모가 아이들을 불렀지.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모도 들어갔어. 노인은 구름을 보고 서 있다. 그 부모도 안 나왔어요? 오경장의 물음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러면 어르신은 안 가보셨어요? 저기? 아니 내가 왜 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저기 구름 안에 떼빵만큼 큰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이는 들고 있던 짝대기를 구름을 향해 던졌다. 짝대기는 다리 옆으로 떨어져 계곡물에 휩쓸렸다. 이순경. 오경장이 돌아보았다. 이거 얼른 확인하고 돌아가자. 여기 입구도 막아놔야 되나? 이순경은 예라고 짧게 대답하고 다리 위를 걸었다. 거기 혼자 가면 위험할 텐데. 노인이 걱정하는 투로 말했다. 이순경은 걸어가다가 돌아봤다. 괜찮아요, 어르신. 그리고 구름으로 들어갔다. 자, 어르신. 오경장이 노인을 향해 돌아섰다. 여기 이제 못 들어가게 입구를 막아 놓을 거예요. 어르신도 저 꼬마이 데리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여긴 우리한테 맡겨 놓으시고. 그래, 알겠어.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구름이 있는 곳을 봤다. 노란 모자 꼬마도 옆에 붙어 서서 그쪽을 보고 있다. 이순경 뭐 좀 보여? 오경장이 무전기를 입에 대고 말했다.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아무 응답이 없다. 이순경? 대답해. 뭐가 보여? 오경장은 무전기에서 얼굴을 치우고 노인을 봤다. 노인과 꼬마도 숨을 죽이고 오경장을 바라보고 있다. 오경장은 무전기를 내려놓은 채 다리에 걸린 구름을 향해 목청껏 소리를 내질렀다. 어이, 이순경! 내 말 들려? 까마귀 한 마리가 날개를 펼쳐 푸드득거리며 구름 위를 지나간다. 이순경! 야, 이정호! 오경장은 미간을 찡그렸다. 거봐, 안 나오잖아. 옆에서 노인이 말했다. 괴물이 잡아먹었어요. 꼬마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오경장을 올려다보았다. 오경장은 모자를 벗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고는 다시 섰다. 여기 있어봐요. 따라오면 안 돼요, 어르신. 아니, 혼자 가면 위험하대도. 노인이 뒤에서 말렸지만 오경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름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눈앞에 구름이 퍼져 있다. 진한 밀크 아이스크림 같다. 검지를 들어 구름의 표면을 건드려 보았다. 뭐지? 오경장의 상식선에서 구름은 수증기에 불과하다. 하얀 색상을 띠고 있지만 만져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오경장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섰다. 다리 입구에 노인과 꼬마가 나란히 서서 보고 있다. 그는 입구로 되돌아 나오며 바지 뒷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소장님, 오상식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구름다리 신고권 관련해서 뭐가 좀 이상해서요.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다리 중간에 걸린 구름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어깨엔 무궁화 한 개가 붙은 계급장이 달려있다. 저기 어르신?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있었어요? 소장은 손가락으로 구름을 가리키며 노인에게 물었다. 나도 몰라. 여기 9시쯤 왔는데 그때부터 있었어. 노인이 대답했다. 오경장, 따라와봐. 소장은 앞장서서 구름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뒤따라간 오경장은 스마트폰을 들어 구름 표면을 촬영했다. 뭐야 이거? 이렇게 말하며 소장은 손가락으로 구름을 건드려 보았다. 크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증기라고 하기엔 밀도가 높다. 손가락으로 건드린 부위가 반대 방향으로 떠밀려가는 것 같다. 이순경! 소장은 한 손을 앞으로 밀치며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이순경! 내 말 들려? 등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오경장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소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두어 걸음 걷고는 멈췄다. 구름에 닿은 스마트폰 화면이 마치 전파 방해를 받은 것처럼 불규칙한 줄무늬를 만들어냈다. 화면에 시선을 집중한 채 스마트폰을 좀 더 깊이 밀어 넣어 보았다. 줄무늬가 뒤틀리더니 물결 모양이 되어 요동친다. 오경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파밭! 불꽃이 튀었다. 스마트폰을 놓친 오경장은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직전에 액정 화면에서 뭔가를 본 것 같다.
소장님! 그는 어눌한 말투로 소장을 불러보았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소장님! 소장님? 처음부터 아무도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고요하다. 구름이 마치 솜사탕처럼 부풀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경장은 바닥에 앉은 채로 뒤돌아보았다. 노인과 꼬마가 지켜보고 있다. 구름다리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고 그 앞을 2명의 경찰이 서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했다. 최 소장을 뒤따라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스마트폰이 터져서? 어깨에 무궁화 2개 계급장을 단 남자가 미심쩍은 투로 말했다. 터진 게 아니라 불꽃이 튀면서 화면이 나가버렸습니다. 오경장이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거나 이거나. 구름에 닿았다고 고장났는 스마트폰이 어딨어? 내 거는 변기통에 빠졌는데도 아직 멀쩡하게 쓰고 있구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신 계장은 못마땅한 투로 말하며 폴리스 라인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계장님, 드론반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오경장이 한 손에 하드케이스를 들고 걸어오는 남자를 발견하고 말했다. 신 계장이 돌아보았다. 그래. 어서 그거 해보라고. 안에 뭐가 있길래 기어 들어간 사람들마다 죄다 깜깜무소식인지 이거 원? 이렇게 말하면서 신 계장은 자리를 비켜주었다. 남자는 가방을 열어 벽시계 크기의 드론을 꺼냈다. 와, 이거 드론이에요? 아저씨, 나도 만져봐요. 짝대기를 한 손에 쥔 꼬마가 불쑥 껴들었다. 덕구야, 경찰 아저씨들 괴롭히면 못 쓴다. 뒤에서 노인이 타이르듯 말했다. 아니, 저 노인은 집에 안 돌아가? 신 계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오경장을 쳐다보았다. 최초 목격자인데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다시 가라고 할까요? 오경장이 물었다.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냅둬. 문제가 커지면 저 영감 진술이 필요할지도 몰라. 주소 받아 적어놔. 이렇게 말하고 신 계장은 드론반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남자는 드론을 날릴 준비를 마쳤다. 4개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며 우웅 소리를 내더니 하늘 위로 수직 이륙한다. 그 움직임을 따라 모두가 고개를 하늘로 들었다. 드론은 꽤 높이 올라갔다. 구름 뒤쪽으로 가봐. 신 계장의 말이 떨어지자 드론은 앞으로 나아가며 다리 중간 지점에 퍼져 있는 구름 위를 날았다. 신 계장과 오경장은 머리를 맞대고 조종기 화면을 지켜보았다. 다리 중간을 감싸고 있는 구름을 지나 드론은 반대쪽 다리를 비췄다. 아무것도 없다. 다리 끝에는 출입구가 폐쇄되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다. 드론은 폐쇄된 입구를 지나 상공을 맴돌았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뭐야, 사람들이 구름을 지나갔으면 반대편에선 뭐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니야. 신 계장은 화면에서 얼굴을 들어 남자를 쳐다봤다. 남자는 능숙하게 드론을 조종하며 화면을 열심히 관찰한다. 흘려내려오는 안경의 코를 밀어올리고는 남자가 말했다. 안 보이는데요? 없어요. 남자는 얼굴을 들었다. 아니, 구름을 지나간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야? 여기서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뭐야? 신 계장은 화면에 비친 구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아무도 입을 뻥끗하지 않았다. 괴물이 다 잡아먹었어요. 옆에서 꼬마가 머리를 불쑥 들이민다. 신 계장은 인상을 쓰며 오경장을 봤다. 어떻게 좀 해봐. 어르신, 여기 꼬마 좀 어떻게, 아니면 댁으로 돌아가시던지요. 오경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덕구야, 어여 와. 경찰 아저씨들이 싫다잖아. 노인이 손짓하자 꼬마는 그곳으로 갔다. 신 계장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여기로 들어가봐. 손가락으로 화면에 나타난 구름을 가리켰다. 구름 위에 떠있던 드론은 하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얼굴을 맞대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드론이 하얀 구름을 뚫고 아래로 내려간다. 사방이 희뿌였다. 아직 어떤 물체도 보이지 않는다. 화면이 갑자기 지직거리더니 가는 줄무늬가 나타났다. 줄무늬들은 점점 두꺼워졌고
심하게 뒤틀리더니 영상이 일그러졌다. 이거 왜 이래? 신계장이 말했다. 남자는 오른쪽 엄지로 상승 버튼을 여러 번 눌렀다. 화면 속 영상은 휴지가 나간 듯 사라졌고 들어오는 구름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거 왜 이런 거지? 고장난 거야? 신계장이 얼굴을 들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계장님, 제 휴대폰도 이렇게 됐습니다. 조용히 있던 오경장이 쭈뼛하며 입을 열었다. 신계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거 일이 좀 거지겠는데? 이제 폴리스라인 앞에 무장한 경찰 특공대 한 소대가 집결했다. 먹고 남은 음식 냄새를 맡은 초파리 때처럼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이 용두 구름다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처럼 정말 구름이 매달린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이곳을 출입했던 민간인과 경찰이 차례로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른 쪽 입구는 이미 폐쇄가 된 상태였습니다. 기자들은 저마다 다리를 등지고 카메라를 향해 떠들어대고 있다. 뒤로 좀 물러나 주세요! 현장에는 더 많은 경찰들이 동원되어 구름다리 입구를 지키고 있다. 어르신, 배 안 고프세요? 왜 아직 안 가고 여기? 자네는 왜 안 가? 자네도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없어 보이누만. 오경장의 말을 끊고 노인이 되물었다. 오경장은 모자를 벗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다시 눌러섰다. 좀 여길 지켜야 돼요. 제 동료들도 저기 있고. 그는 고개를 돌려 구름이 있는 쪽을 봤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오경장님!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오경장이 그쪽을 봤다. 군중들 틈에서 한 젊은 여자가 눈에 띄었다. 재수씨. 오경장은 여자에게 다가갔다. 오경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오빠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김순경님한테 들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오경장은 혀로 입술을 얼른 적시고는 말했다. 지금 수색 중이에요. 별일 없이 잘. 오빠 혼자 들어간 거예요? 여자가 말을 끊는 바람에 오경장은 침을 삼켰다. 여자의 손끝은 다리 위에 걸린 구름을 가리키고 있다. 예, 혼자서 들어갔는데. 오경장은 입술이 달라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혼자서 저길 들어갔다고요? 오경장은 고개를 숙였다. 재수씨, 미안해요.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여자가 쏘아붙이듯 말하자 오경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해요, 재수씨. 제가 어떻게든 이순경을 찾아올겠습니다. 1분대 진입 준비. 경찰 특공대 1분대가 일렬 정도로 섰다. 이를 지켜본 지휘관이 확성기를 다시 입에 가져갔다. 전방 구름 앞으로 진입. 지시가 떨어지자 특공대원들은 폴리스 라인 밑을 지나 한 줄로 구름을 향해 걸어간다. 나무에 부딪는 군홧발 소리가 계곡에 울렸다. 구름 앞에서 멈춰선 특공대원들은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중무정한 그들의 왼쪽 가슴 부위에 바디캠이 달려있다. 진입! 다시 명령이 떨어졌고 특공대원들은 아래를 향하던 총구를 들어올려 구름 속으로 뛰어들었다. 둘 우유 속에 잠겨 들어가는 시리얼처럼 모습이 사라졌다. 경찰 특공대 지휘관도, 신계장도, 오경장도, 폴리스 라인을 지키는 경찰들도, 기자들도, 소문을 듣고 밀려든 인파들도 숨을 죽인 채로 한 방향을 응시했다. 1, 2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입을 굳게 다물고 구름 쪽을 응시하던 지휘관이 무전기를 들었다. 확인되는 바 있으면 보고하도록. 지지직, 지지직. 지휘관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1분대 응답하라. 1분대 응답하라. 지휘관은 무전기를 밀어내고 얼굴을 돌렸다. 옆에 있던 신계장은 입을 벌린 채 구름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 지휘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람들이 들어가면 못 써. 노인의 목소리에 지휘관이 돌아보았다. 어르신, 여기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오경장이 노인의 발을 붙잡았다. 이 소란을 지켜보던 신계장이 다가와서 입을 열었다. 저기 어르신, 잠깐만요. 노인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간다. 어르신,
저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없으세요? 신 계장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내가 뭘 알겠어.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걸. 들어가는 족족 사라지는데 자네들은 못하러 사람들을 꾸역꾸역 밀어넣어? 노인은 다그치듯 말했다. 아침에 오셨다고 하셨죠? 저걸... 신 계장은 구름 쪽을 가리켰다. 어떻게 모시게 된 거예요? 비바람이 심하다고 방송에서 하도 떠들어대서 한 이틀을 집에서만 그냥 누워 있었더니 몸이 좀 쑤셔야지. 창밖에 해가 비쳐서 나가보니까 바람도 잦아들고 공기도 상쾌하고 산책하기 딱 좋더만. 그래서 여기로 올라왔지. 그런데 못 보던 게 저기 떡하니 걸려있는 게 아니겠어?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리 쪽을 유심히 보았다. 저게 아침에는 좀 작았던 것 같은데 살찐 것 마냥 조금 커졌네? 커져요? 신 계장은 오경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예, 그러고 보니까 처음보다 조금 커진 것 같은데요? 오경장의 눈썹이 올라갔다. 괴물이 잡아먹고 배 나온 거예요. 어느새 꼬마가 노인의 다리 옆에 붙어 서서 올려다보고 있다. 어르신,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는 위험하니까 오경장, 어르신을 저쪽으로 좀 모셔다 드려. 신 계장의 말에 오경장은 노인과 꼬마를 데리고 구경 나온 인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자네 죄책감 느끼는가? 오경장의 안내를 받고 이동한 자리에서 노인이 뜬금없이 물었다. 오경장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본다네. 그게 그 사람의 현실이 되는 거지.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꼬마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야, 이 녀석아, 흙을 살살 파야지. 옆에 사람한테 다 튀겁다. 접어! 저기 접어! 지휘관이 소리를 질렀다. 셀카봉을 얼굴 위로 지켜든 젊은 남자가 폴리스 라인을 뛰어넘어 구름다리로 진입했다. 저기 보이는 게 그 마귀의 구름입니다. 방금 폴리스 라인 건넜고요.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뒤에서 경찰이 따라옵니다. 이 한 목숨 바쳐서 구름 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름이 바로 앞에. 남자는 앞으로 넘어졌다. 순경 한 명이 남자의 발목을 잡아당긴다. 남자는 버티면서 발을 뻗어 셀카봉에 장착된 스마트폰을 구름 속으로 밀어넣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구름 속이?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에 불꽃이 튄다. 남자는 끌려나간다. 유튜버들이 문제야. 저것들이 무슨 기자라도 되는 줄 알고. 날파리 같은 것들. 신 계장이 팔짱을 끼고 순경들에게 소리쳤다. 그거 좀 못 들어가게 잘 좀 막아봐. 타들어간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버가 오경장에게 다가왔다. 경찰 아저씨, 이거 보상 안 돼요? 여기서 라방하다가 마탱이 갔는데 경찰의 책임도 있는 것 같은데. 오경장은 허리춤에 손을 얹고 어금니를 깨물면서 말했다. 저기 질서를 깨트리고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와, 이것 봐. 경찰이 태도가. 와, 민중의 지팡이. 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보자 오경장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화를 참아냈다. 그 젊은 놈이 버릇이 없구만. 바위에 앉아 소란을 지켜보던 노인이 목에 힘을 주고 꾸짖었다. 동방이 에이지고 유교가 문제야. 영감님, 저 알아요? 유튜버가 언성을 높였다. 알다 말다. 천하의 겁쟁이지. 여기서 쭉 지켜보니까 구름 앞에서 엎어지기는 왜 엎어져, 이 쫄보 같으니라고. 용기가 있으면 뛰어들었어야지. 거기서 왜 멈춰? 경찰한테나 대들고. 유튜버는 움찔하더니 다른 곳으로 시선을 거두었다. 잠깐만. 라방이면 생방송? 오경장이 얼굴을 들었다. 그건 왜요? 유튜버가 띠껍게 대답했다. 채널 이름이 뭐예요? 아니 구독하시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 막 하기 전에 촬영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장면. 그게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오경장은 오전에 구름에다 스마트폰이 고장나기 직전에 보았던 것이 떠올랐다. 반응이 궁금하네. 아씨. 유튜버는 타들어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어르신, 혹시 스마트폰 없어요?
오경장이 노인에게 물었다. 우리 집에 유선전화도 없어. 오경장은 사람들을 맡고 있는 평소 알던 순경에게로 갔다. 박순경, 스마트폰 좀 줘봐. 좀 확인해 볼 게 있는데 내 폰이 맛이 가서.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오경장은 잠시 쓰고 줄게 라고 말하고는 유튜버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채널 이름이 간다 뿅 간다. 오경장이 얼굴을 들어 유튜브를 봤다. 그게 채널 이름?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경장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앱을 열었다. 남자가 옆으로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거예요 이거. 남자가 말했다. 채널에 들어갔다. 상단에 완성된 생방송 컨텐츠가 올라와 있다. 우와, 반응 좋다. 유튜버는 검지로 댓글 버튼을 눌렀다. 댓글 창이 아래로 주르륵 펼쳐졌다. 띠딕, 우와 대박, 이런 거 처음 봄. 외계인? 띠딕, 뭔 헛소리. 화면이 그냥 박살난 거구만. 띠딕, 피라미드에 있는 그 상형 문자 같지 않나요? 구름 속에 뭔가 있어. 띠딕, 소설을 쓰세요 그냥. 띠딕, 벌레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 같아요. 간장님, 오늘도 해내셨어요. 리스펙. 띠딕, 와 지금 달려간다. 내 눈으로 보러 고고. 띠딕, QR코드 같은데. 그 아래에도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유튜버는 얼굴이 활짝 폈다. 오경장은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다. 구름이 바로 앞에.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바닥을 비춘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구름 속이? 화면이 구름 속을 비집고 들어간다. 수증기 같기도 하고 슬라임 같기도 한 하얀 물체가 화면에 닿으며 옆으로 벌어진다. 마치 찰진 밀가루 반죽이 화면에 붙었다가 쭉 미끄러지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빈 공간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수십만 개의 비정형 물체가 벌떼처럼 날아들어 화면에 부딪힌다. 오경장은 정지 버튼을 눌렀다. 영상을 3초 전으로 돌렸다. 공간이 나타나고 끊임없는 형태를 바꾸는 셀 수 없는 많은 물체가 화면으로 달려든다. 파리야 뭐야? 넋을 놓고 화면을 지켜보던 유튜버가 혼자 말했다. 오경장은 스마트폰의 화면 녹화 기능으로 이 몇 초간의 구간을 녹화하였다. 이게 뭐지? 신계장과 특공대 지휘관이 화면 속 알 수 없는 물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지만 볼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계장님,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우 팀장이 다가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계장은 바른 자세로 서서 짧게 격려했다. 신계장,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보고를 받는데도 도무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야지. 소장의 말에 신계장은 현장에 있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소장 앞에서 신계장은 구름의 최초 목격 시점부터 실종 인원 그리고 대응 등 전 과정을 브리핑하였다. 마지막으로 오경장이 넘겨준 스마트폰에 녹화된 구간을 재생시켜 소장에게 보여주었다. 소장은 안경다리를 잡고 눈썹 위로 올린 채로 화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소장은 이상 물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벌레 같기도 한데 모양이 이리저리 바뀌어서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벌레 본 적 있어? 소장은 신기장의 눈을 쏘아보고는 시선을 다시 화면으로 내렸다. 국과수에서 감식반이 곧 도착할 거니까 이 영상도 넘겨줘. 소장은 얼굴을 들었다. 이거 큰일이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 실종자들은 생존 여부가 미지수고 저게 뭔지 그것조차도 알 길이 없으니. 소장은 눈을 찡그리고 구름을 보았다. 소장님, 청장님 전화입니다. 우 팀장이 전화를 내밀었다. 소장은 자리에 일어나서 목에 힘을 줘 깍듯하게 통화를 하고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자칫하면 안전부 장관님까지 오시겠는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다. 어둡고 더 추워졌지만 구경 나온 인파는 더 불어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만큼 경찰 인력을 더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구름다리 앞 30m 지점부터 주차장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마치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려는 것처럼 다리에 걸린 구름을 보기 위해 애를 썼다.
그들 중에는 여기저기서 새 가봉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느라 목청을 높이는 유튜버들도 많았다. 상공에는 헬기가 라이트를 아래로 비추고 소음을 일으키며 돌아다녔다. 한 리포터가 카메라를 향해 마이크를 들었다. 방금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그룹 내부의 모습이 한 유튜버의 생방송 영상에 찍혀 수사당국이 분석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한편 해당 영상 속 괴물체가 비정형적으로 모습을 수시로 바꾸는 장면이 SNS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민간인과 경찰 등 총 11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아직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국가수 감식반에서 구름 물질을 채취 후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터는 머리까지 하얀 위생복을 뒤집어 쓰고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한 구름다리에서 걸어 나오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이크를 내밀었다. 어떤 물질을 채취하셨나요? 감식반 직원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카메라를 지나쳐가려 했다. 혹시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채취가 안 됩니다. 감식반은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리포터는 얼굴을 돌려 카메라를 응시한 채 한쪽 볼에 바람을 넣고 눈을 깜빡거린다. 오 경장은 한 구석에 앉아 노란 모자 꼬마와 컵라면을 먹고 있는 노인에게로 다가갔다. 어르신, 아무 잘하세요? 더 있는데. 노인은 다른 곳을 응시한다. 참 말세야 말세. 사람들은 말이야, 익숙한 것만 세상이라고 생각해. 전과 다른 걸 겪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엄한 것들이 곰팡이처럼 번져나가. 저것처럼 말이야. 오경장은 노인의 시선을 따라 좀 더 아래쪽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얼굴을 돌렸다. 저것이 징표입니다. 바로 저것이 징표라고요. 머리를 길게 따은 소복 차림을 한 중년의 여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세상이 뒤집힙니다. 변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숨이 붙은 모든 생명체는 별빛님의 명령으로 일어난 자연의 사신으로 인해 모조리 세상 밖으로 휩쓸려 나갑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여인은 집게 손가락을 뻗어 주변을 돌아보았다. 너희들이 가진 하잘것없는 재산에 집착할 것이냐? 오직 기도만이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여인의 광기 어린 설교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며 오경장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미완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미완의 존재가 어떻게 자연의 완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자신들이 하는 짓이 딱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솔개야 이리 와! 다급한 음성으로 강아지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에 시선이 옮겨갔다. 무슨 이유에선지 누군가가 주먹만한 공을 구름다리를 향해 던졌고 여자의 품에 안겨있던 강아지가 뛰어내려 그 공을 쫓았다. 솔개야! 순식간에 폴리스 라인 아래를 통과하여 들어간 바람에 경찰조차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다. 통통 튀어가던 공은 다리 옆으로 빠지지 않고 구름까지 굴러가 안으로 쏙 파묻혀 들어갔고 그 뒤를 쫓던 강아지가 망설임 없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안 돼! 솔개야! 어머, 어떡해! 여자는 폴리스 라인 앞까지 달려갔지만 그곳을 지키던 경찰에게 막혔다. 아저씨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자는 울먹였고 경찰은 난감한 표정으로 구름이 있는 곳을 돌아볼 뿐이다. 강아지가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을 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지켜보았지만 어떤 이들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듯 구경하며 떠들어대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샀다. 실종자 11명에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집게가 바뀌었구만. 신계장이 팔짱을 끼고 몸이 건조한 투로 중얼거렸다. 강아지는 나올 거야. 구석에 앉은 노인이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말했다. 오경장이 시선을 노인에게로 돌렸다. 야 저기 나왔네. 나왔어. 사람들의 술렁임에 오경장은 다시 구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강아지는 공이 자기 입에 컸던지 주둥이로 물었다 굴렸다 하며 구름 밖으로 튀어나왔다.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댔다.
눈앞에 터지는 플래시 때문에 강아지는 흠칫 놀랐다가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한 리포터가 특종을 놓칠세라 카메라 앞에 섰다. 여러분, 속보입니다. 방금 굴러가는 공을 따라 구름 속으로 뛰어든 누렁이. 리포터는 머리를 돌려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총총걸음으로 나오는 강아지를 확인했다. 흰둥이 한 마리가 구름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구름 속에 진입한 것은 무엇이든 되돌아 나오지 못한다는 기정사실을 뒤집는 것이어서 경찰 당국의 대응에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솔개야, 어디 다친 데 없어? 여자는 강아지를 안고서 다리며 배며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플래시가 번쩍하고 터졌다. 폴리스 라인 옆에 설치된 간이 비상 지휘소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진행 중이다. 구름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 아닐까요? 경찰 특공대 지휘관이 말했다. 정말 그럴까? 서장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저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살아났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11명이 실종됐는데 개 한 마리가 돌아왔다고 구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것은 아직 이렇다고 봅니다. 신 계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소장님, 감식반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 팀장이 지휘소 안으로 들어와 서장 옆에 몸을 기울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저 구름의 껍질을 이루는 층이 이곳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물질로 조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장이 미간에 주름을 잡고 오 팀장을 올려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게 정말 외계에서 오기라도 했단 말이야? 신 계장과 특공대 지휘관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런 얘기는 없었고 단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니면서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그런 물체로 보인다고 합니다. 확실한 결론에 이르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잠시 생각에 빠진 서장이 입을 열었다. 그 내부를 찍은 영상은 봤대? 그 얘기도 했는데 그 짧은 영상으로는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연구원의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그 벌레처럼 행동하는 물질이 꼭 거대한 전자들의 움직임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았어. 그 정도면 됐어. 결론은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는 거잖아. 서장은 특공대 지휘관에게 얼굴을 돌렸다. 경찰견 대기시킬 수 있지? 해가 완전히 저물었다. 곳곳에 조명이 켜졌고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구름을 비추고 있다. 구름 뒤편 일대는 여전히 헬리콥터가 돌아다니며 실종자 수색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덕구야, 아직 잠 안 오는 거냐? 아니면 집으로 가고. 노인은 조명 주변에 모여드는 각종 곤충들에 심취하여 정신이 팔려있는 꼬마를 향해 말했다. 오경쟁이 다가왔다. 어르신, 노인이 쳐다보았다. 저기 어떻게 아셨죠? 오경장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뭘? 강아지가 돌아온다는 거 말이야? 오경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 옆에 있던 꼬마는 조명 아래에 붙은 나방을 쪼그리고 앉아 관찰하고 있다. 걔는 생각이 없어. 아니, 웬만한 짐승들은 다 생각이 없지. 오경장은 노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많으면 자기 생각에 갇히는 꼬락서니를 보이지. 이건 이럴 것이다. 저건 저럴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이 자기 발목을 잡는 거야. 그런데 걔는 다르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걔가 별 생각이 없어서 무사히 돌아왔다는 말씀이세요? 오경장은 앞에 있는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뭐 그렇다는 얘기지. 그 비슷한 얘기. 갑자기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지점에 웅성거림이 커졌다.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곳곳에서 인파를 통제하던 경찰들도 기민하게 움직였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불꽃놀이 하듯 터졌다. 간이 주의소에 있던 서장과 나머지 간부들이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뛰쳐나왔다. 오경장이 폴리스라인 근처로 다가갔다. 안전부 장관하고 청장님이 오셨대요. 순경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청록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경찰청장의 보좌를 받으며 주의소까지 올라왔다. 아저씨가 벌레를 밟아버렸어요.
조명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노랑모자 꼬마가 장관이 지나가자 꽥 소리를 질렀다. 장관은 얼굴을 찌푸렸다가 근처에 있던 카메라를 의식하고는 입꼬리를 씩 올리며 너털 웃음을 웃었다. 어허, 이 녀석 참 커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이렇게 알맹이 없는 말을 던지고 쥐수 안으로 들어갔다. 신 기장은 보드 마커로 화이트보드 위에 구름다리 그림을 그리고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장관과 청장 앞에서 브리핑하였다. 설명을 듣던 장관이 청장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예, 장관님. 청장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화이트보드 방향을 저쪽으로 하지요? 장관이 검지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청장은 영문을 몰라 어리벙벙하게 여기저기를 살폈다. 카메라가 잘 안 잡히잖아요. 알고 보니 카메라의 각도가 장관의 얼굴을 잘 비출 수 있는 곳으로 화이트보드를 옮기자는 말이었다. 청장의 지시에 브리핑은 중단되고 화이트보드와 장관의 자리가 재배치되는 작은 소동이 빚어졌다. 이번엔 흡족했는지 장관이 서장을 향해 물었다.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민간인의 반려견 한 마리가 구름 속을 무사히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 특공대 소속 경찰견인 마견을 현장 배치하였습니다. 구름 속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무사히 복귀 시 실종자 수색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장은 침을 한번 삼켰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반드시 성공시키세요. 장관은 테이블에 놓인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예, 저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임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견은 언제 투입돼야지요? 장관이 물었다. 예, 현재 밖에서 대기 중이므로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잘 됐군요. 지금 시작하도록 합시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름다리 입구에 경찰견 한 마리와 목줄을 잡은 담당 대원이 서 있다. 그 앞에 놓인 접이식 의자에 장관이 앉아있다. 그 뒤로 카메라맨들의 자리 다툼이 벌어진다. 플래시 불꽃이 터지는 가운데 특공대 지휘관은 청장의 지시를 받고 경찰견 담당 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투입! 대원은 경찰견을 이끌고 다리로 진입하여 구름 앞까지 걸어가서 멈췄다. 경찰견의 목줄을 끄르고 나서 대원은 주먹만한 공을 꺼냈다. 예, 지금 경찰 특공대원이 구름 속으로 경찰견을 투입하기 직전입니다. 과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리포터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카메라는 구름 앞에 선 이들을 큼지막하게 화면에 잡았다. 대원이 공을 구름 속으로 던져 넣었고 경찰견은 머무르지 않고 구름 속으로 뛰어들었다. 기자들 틈에서 오경장도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인파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구름다리 주변은 이토록 고요했던 적이 없었다. 모두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한 장면을 응시하고 있다. 장관이 옆에 앉은 청장을 돌아보았다. 청장은 입술을 적시며 장관을 쳐다보곤 다시 구름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넣었다! 누군가 이렇게 소리쳤다. 잠시 흐트러져 있던 시선이 다시 구름으로 모아졌다. 공을 입에 문 경찰견이 구름 밖으로 펄쩍 뛰어나온 것이다. 대원은 무릎을 꿇어 앉아 경찰견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다시 목줄을 채웠다. 바바박! 플래시가 터졌다. 장관이 손뼉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착석했던 관련 간부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냈다. 모여든 군중들도 환호성을 질렀다. 살아왔다! 때마침 유가족들이 도착하여 지휘소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도 입에 손을 머무고 기대의 눈빛을 반짝였다. 오경장님! 기자들 틈에 있던 오경장이 돌아보았다. 이순경의 처가 뒤로 다가와 있다. 우리 오빠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오경장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절박한 사람은 아주 작은 가능성에도 큰 희망을 품나 보다. 오경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꼭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가 그토록 따랐던 선배잖아요. 오경장님도 오빠 많이 아끼는 후배였잖아요. 그죠? 그럼요, 재수 씨. 제가 어떻게든 이순경, 아니 이정호 꼭 데려올게요. 오경장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쌌지만 금방 무너질 탑 위에서 버티는 기분이었다. 청장이 카메라 앞에 섰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도 저희 경찰견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회의를 통해서 향후 수색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빈이 아빠 꼭 좀 살려주세요. 카메라 뒤에서 유가족 한 명이 소리쳤다. 장관이 청장을 밀어내고 카메라 앞에 섰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장관은 옆으로 다가온 경찰경과 대원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렇게 멀쩡히 돌아왔습니다. 유가족의 속은 다 들어갑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하등없어요. 자, 청장님, 수색 인력 바로 투입하세요. 장관은 청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장관의 이런 돌발적인 발언에 청장은 머뭇거렸지만 수많은 카메라가 자신을 향했고 그것보다 200만 배 많은 인구가 자신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던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서장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서장은 고양이를 맞닥뜨린 생쥐의 표정을 짓고 서 있다. 서장은 다시 경찰특공대 지휘관을 쳐다보았다. 마찬가지로 사색이 된 지휘관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입 밖으로 냈다가는 매장될 분위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신계장은 다른 곳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다. 경찰특공대 지휘관의 아래 직급의 대원이 다가와서 속삭였다. 아직 위험성이 큽니다. 그건 지휘관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떡하란 말인가. 장관은 이미 언론에 대고 호언장담하였고 분위기는 이미 수색대원 투입 쪽으로 기운 것을. 2분대 투입대기 시켜. 지휘관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기자들은 더 분주해졌고 카메라맨의 자리 다툼이 다시 일었다. 노랑모자 꼬마는 짝대기를 들어 점프하며 조명을 건드려 보려 하였지만 매번 실패하고 만다. 뒷짐진 노인은 2분대 대원들이 대열을 맞춰 구름다리 입구에 집합하는 것을 보고 있다. 또 다른 유가족이 생기겠구만. 이것을 오경장이 듣고는 노인에게로 몸을 돌렸다.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노인은 입을 오물거려 뭔가를 삼키고는 말했다.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저건 가망 없는 사업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집어넣는 거나 진배 없어. 본전을 찾고자 하는 욕심에 더 큰 손실을 일으키면서도 그걸 몰라. 노인은 경찰들의 움직임에서 시선을 거두고 오경장을 봤다. 그런데 저 녀석들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건 실종자들이 아니야. 자기 욕심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잡으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자기 욕심에 취해서 말이야. 2분대 진입! 명령이 떨어졌고 2분대가 다리 위를 걸었다. 저벅저벅 나무 밟는 소리가 의기롭게 울렸다. 2분대 대원 6명이 구름 앞에 섰다. 맨 앞줄에 선 대원이 머뭇거리더니 한쪽 발을 구름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어서 상체를 기울이며 구름 표면에 닿았다. 대원이 뒤로 물러났다. 대열이 흐트러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대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였다. 선두에 있던 대원이 머리에 쓰고 있던 야간 투시경을 벗어 렌즈를 살폈다. 뭔가를 확인하고 나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댔다. 오경장은 그런 그의 행동이 다른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맞아떨어졌다. 대원들은 아무도 구름 속으로 진입하지 않았다. 뭐야, 안 들어가고. 장관이 이렇게 중얼거리자 청장은 지휘관에게 절제된 그러나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진행하게. 그들 못지않게 당황한 지휘관이 확성기를 입에 가져갔다. 전원 투입!
구름 속으로 진입! 명령은 계속될수록 그 힘을 잃어갔다. 선두에 있던 대원이 투시경을 손에 든 채로 다리 입구로 향했고 모든 대원이 그 뒤를 뒤따랐다. 지휘관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청장을 돌아보았다. 청장은 다시 장관의 얼굴을 살폈다. 성난 멍게처럼 보였다. 장관은 뭔가를 뱉어내려 했지만 목에 걸린 것처럼 어깨를 늘어뜨리고 걸어 나오는 대원들과 카메라를 힐끗힐끗 곁눈질할 뿐이다. 장관은 겨우 청장에게 속삭이듯 내뱉었다. 내 면이 어떻게 되나? 제가 하겠습니다. 취재진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가 활기를 얻었다. 모두가 한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카메라 뒤쪽에 경찰 제복을 입은 배 나온 남자가 서 있다. 오경장? 신계장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리포터가 느닷없이 오경장의 턱 아래로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저기 소속이 어떻게 되시죠? 용두지구대 소속 오상식 경장입니다.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저기 구름 속으로 지원해서 들어가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오경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특공대원들도 진입하기를 포기한 시점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로서 들어가고자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경장은 자신을 향해 연일 터지는 플래시에 눈이 멀 것 같았다. 순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기 앞에 열린 예기치 못한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오경장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기에 제 동료가 있습니다. 직속 상관도 있고요. 물론 잘 모르는 경찰분들,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용기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한 기자가 물었다. 오경장은 입술을 겹쳐 문지른 다음 입을 열었다. 민간인이 실종되고 이종호 순경과 최경호 소장님 그리고 경찰 특공 대원들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기를 뛰어들었습니다. 구름을 가리켰다. 안타깝게도 나오지 못하셨죠. 그런데 전 매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경장은 머리를 숙였다. 마땅히 해야 될 소임을 저버렸습니다. 그 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까지 와버렸네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금 그 숙제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구름을 가로막는 성벽은 더욱 두텁고 높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정한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용두지구대 소속 오상식 경장인데요. 특공 대원들도 진입하기를 포기한 구름 속을 혼자서 들어가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리포터가 흥분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것을 촬영하던 카메라맨이 중얼거렸다. 시청률 사상 최고치 찍겠구만. 유튜버들도 극성이었다. 와, 지립니다. 오상식 경장이라고 하죠. 일개 지구대 소속이라는데 혼자서 저 괴물 구름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와, 대박. 스마트폰이 매달린 셀카봉이 곳곳에 올라왔다. 어느 유튜버도 자기도 구름 속을 들어가겠다며 폴리스 라인에 접근했지만 제지당했다. 영웅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문구는 아마도 타이밍을 잘 탄다는 말과도 같을 것이다. 순간적인 행동이 발화점이 되어 주변부 세상의 모든 것이 저절로 움직여 한 사람을 정상 위로 밀어올린다. 오상식 경장은 그렇게 국민적 영웅이 되어 있었다. 현장에 그것이 못마땅한 일인이 있었으니 바로 안전부 장관이었다. 일개 말단 경찰 직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피어오르고 있다. 반면 자신은 버려진 멍게가 되어 바닥을 뒹굴고 있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어쩌면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어 장관직을 사임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다. 이후 국회의원에 출마하려 했던 계획은 말할 것도 없다. 장관은 머리를 저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삽시간에 적막감이 흘렀다. 청장은
입을 쩍 벌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리포터들도 어떻게 서두르대야 할지 버벅거리는 것 같다. 유튜버들 사이에선 헐 이란 탄성이 흘러나왔다. 오경장 옆에 장관이 다가왔다. 대한민국 국민이 저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봉의 자리에 있는 장관으로서 이 한 몸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장관은 침을 튀기며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오경장은 이런 장관을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다. 장관으로서 자리에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관은 오경장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오상식 경장이라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자네 용기가 대단하구만. 어떻게 날 따라 들어갈 생각을 했나? 오상식 경장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날 도와줌세. 그러고 나서 장관은 청장을 바라봤다. 자네도 함께 하겠는가? 청장은 산송장이 되어 자리에 앉아있다. 장관은 순간 얼굴이 일그러질 뻔했지만 겨우 안면 근육을 다잡았다. 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주게! 그렇게 말하며 오경장을 어깨 동무한 채로 구름다리 입구로 걸어갔다. 그들의 동선을 따라 플래시가 바바박 하고 터졌다. 장관에 이끌려 다리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오경장은 군중들 틈에 섞여있는 노인의 얼굴을 발견하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특공대원 지휘관의 도움으로 장관과 오경장은 차례로 안전모와 고글, 방탄복을 착용했다. 그리고 그들의 허리에 줄을 매달았다. 이것은 장관이 특별히 요청한 것이다. 여차하면 구름 밖에서 잡아당기라는 것이다.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한마디에 상황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을 장관은 멍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 번복하고 싶지만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났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장관은 울고 싶어졌지만 애써 참아냈다.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실종자들 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장관은 주먹 쥔 손을 들어 올렸다. 오상식 경장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경장은 입술을 오물거리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두 분 포즈 취해 주십시오. 장관은 주먹 쥔 손을 높이 쥐켜들고는 오경장의 어깨를 자기 곁으로 끌었다. 두 국민 영웅은 뒤돌아서서 구름 앞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끊임없이 플래시가 터져 나온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영화의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오경장은 마치 무대 위를 걷는 모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슬쩍 고개를 돌려 장관의 얼굴을 보았다. 장관은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같다. 두 사람은 구름 앞에서 멈춰섰다. 오경장은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다. 장관님! 오경장님! 한 번만 뒤돌아봐 주십시오! 어느 기자의 요청에 장관과 오경장은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뒤를 돌아보고는 주먹 쥔 손을 들어 올렸다. 장관의 얼굴이 조각상처럼 굳어있다. 플래시가 터지고 두 사람은 다시 구름을 향해 돌아섰다. 오경장은 심호흡을 하고 나서 발을 구름 속으로 내딛었다. 좀 전과는 달리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숲속에 있는 짐승들마저 숨을 죽이고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발목 정도까지 밀어넣은 듯한데 어느새 무릎까지 들어가 있다. 마치 구름이 입이 달려 자신의 다리를 면발처럼 빨아당기는 것 같다고 오경장은 생각했다. 왼손 끝을 구름 표면에 꾹 누르자 이것 또한 빨려 들어간다. 순간 안전모 앞쪽에 붙은 플래시를 켜지 못했다는 생각이 스쳐 아직 밖에 있는 오른쪽 손을 들어 버튼을 눌렀다. 불이 켜졌다. 이제 뒤로 젖힌 머리를 제외하고 신체의 모든 부분이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정전기가 온몸을 감싸고 도는 느낌이다. 주위는 고요하다. 다들 이쪽을 지켜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린 무렵 오경장의 머리마저 구름 안으로 쏙 들어갔다. 뒤따라오던 장관은 마음을 돌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오경장과 연결된 자신의 허리에 묶인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이제 믿을 구석은 바깥에서 3분 후에 줄을 당기기로 약속한 특공대원들의 손이 전부다. 장관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사라졌다. 오경장이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미스테리한 검은 조각들이 피할 길 없이 달려드는 것이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없다. 구름 안은 흥분한 날파리처럼 여기저기를 일정한 패턴 없이 날아다니는 작은 파편 같은 물체들로 들어차 있다. 뒤를 돌아보았다. 장관의 모습이 보인다. 그의 얼굴을 제외한 온몸에 벌떼처럼 달려든 검은 물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장관은 이미 넋이 나간 것 같다. 눈은 뜨고 있지만 초점이 없다. 그때 알았다. 그들의 발이 바닥에 닿아 있지 않다는 것을. 오경장은 내부를 둘러보았다. 몸이 공중에 떠 있고 감각이 사라지고 없지만 의지에 따라 주변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굴곡진 벽면에 알고 보니 사람들의 형체를 한 것이 줄지어 매달려 있다. 온몸을 뒤덮은 검은 물체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오경장은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검은 물체가 끊임없이 형체를 바꾸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 손을 들어 올렸다. 물론 그건 오경장의 느낌이다. 물리적인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의지대로 벽에 매달린 것의 얼굴 부위를 문질러 잠시나마 검은 물체들을 흩트릴 수는 있었다. 얼굴이 드러났고 오경장은 흠칫 놀랐다. 눈을 뜨고 있는데 흰자에만 보인다. 산 것일까? 아니면 죽은 것일까? 오경장은 옆으로 건너가 벽에 매달린 것의 얼굴 부위를 문질렀다. 그러자 흰자위로 가득 찬 눈이 드러났다. 이순경! 벽체에서 그를 뜯어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소름 끼치는 기운이 올라와 뒤를 돌아보았다. 얼굴마저 검은 물체로 뒤덮은 장관이 어느새 반대쪽 벽체에 붙어있다. 구름 내부는 붉은 빛이 감돌며 번개처럼 여기저기 번쩍번쩍 빛을 낸다. 어릴 적 만화에서 봤던 고래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꿈틀거렸다. 구름이 비행선처럼 움직일 것만 같다. 그때 오경장은 자신이 들어왔던 바로 그곳에서 검은 형체가 구름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사람의 형체였다. 그런데 얼굴을 인지하려는 순간 형체는 퍼즐 조각처럼 산산이 쪼개지면서 검은 파리떼의 모습으로 부서졌고 공중으로 흩어져 날아다녔다. 자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귓전에 음성이 들린다. 텔레파시처럼 그저 이해된다고 말하는 편이 낫겠다. 생각이 곧 에너지라는 것을 알고 있나? 자네는 놀라긴 했지만 순전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군. 당신은 누구죠? 입을 열지 않아도 음성이 전달된다. 잠시 쉬어가는 존재. 지금 뭐라는 거죠? 오경장은 벽체에 매달린 무기력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생각은 순수한 에너지야. 오직 흔들림이 없을 때 말이지. 그러나 대다수는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거기서도 생각이 나타나지만 그건 균형을 잃은 생각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이해할 필요 없어. 그저 떠나기 전에 시간이 생겼을 뿐. 자네와 이야기할 명분은 없으니까. 마저 이야기를 하고 끝맺도록 하지. 균형을 잃은 생각, 그것이 최초 생각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해롭지만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존재들도 있다네. 우리처럼. 오경장은 벽체에 매달린 검은 형체들을 둘러보았다. 그럼 이것이... 그래, 에너지. 오경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의 생각을 에너지로 삼아 배터리처럼 매달고 있는 것이다. 자넨 운이 좋아.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수용 가능한 에너지가 가득 찼거든. 자넨 필요 없어. 벽체에 매달린 채 미이라처럼 꿈쩍하지 않는 장관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저 양반 덕분에 자네가 살았군. 당신은 누구? 이렇게 물어보려 했으나
구름 내부가 진동을 일으키더니 심하게 흔들렸다. 오경장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한 불빛이 불규칙하게 번쩍거린다. 구름이 움직이고 있잖아. 이렇게 그는 생각했다. 그럴수록 오경장 자신은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 같다. 오경장은 머리를 숙여 아래를 보았다. 허리에 매단 줄이 보인다. 밖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기고 있다. 구름이 날아가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마치 줄에 매달린 연처럼 끌려간다. 찬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돈다. 엎드려 있던 오경장이 고개를 들었다. 감각이 돌아왔다. 구름다리 입구 쪽에서 비추는 강한 서치라이트 불빛 때문에 눈이 멀 것 같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매단 줄이 보이고 그 줄을 따라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장관을 묶고 있던 줄은 동그란 형태만 유지한 채 비어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오경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좀 전까지 다리에 걸려있던 구름이 근처 산봉우리 높이만큼 떠올랐다. 구름 내부에서 번개가 치듯 불빛이 번쩍인다. 바람은 더 거세졌고 다리를 비추던 서치라이트가 불안정하게 흔들린다. 서치라이트 너머로 소동이 벌어진다. 빛을 발산하며 날아가는 구름을 보며 충격을 받았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노도처럼 정신없이 때리는 강한 바람에 한 차례 난리를 떤다. 걔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노인이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다리 위를 휘감아 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바닥에서 무릎을 떼기 어렵다. 먼지 때문에 눈을 찡그리며 다리 입구까지 반은 기어서 걸어갔다. 여기저기 부서진 카메라가 보이고 간이 쥐소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누구도 오경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아우성이 그 일대를 집어삼켰다. 어르신! 어르신! 오경장은 사방을 둘러보며 노인을 찾았다. 구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인을 만나야겠다는 확신이 어느 틈에 올라왔다. 이리저리 헤매다 조명 아래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엎드려 있는 노랑모자 꼬마를 발견하였다. 때마침 바람이 잦아들고 있다. 오경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빛을 깜빡이는 구름은 어느새 더 큰 구름에 흡수되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바람은 잔잔해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꼬마야! 꼬마야! 나야 경찰 아저씨! 꼬마는 머리를 감싼 손을 풀고 고개를 들어 오경장을 쳐다보았다. 지금 어르신,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 어디 계시니? 불안정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땅강아지요? 아니, 네 할아버지 말이다. 너랑 같이 있었잖아.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저기요. 꼬마는 집게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손끝을 따라 오경장은 구름달 위를 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꼬마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가 저기로 가셨다고? 구름이 있던 곳으로? 꼬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네 라고 대답한다. 그럼 넌 왜 안 따라갔니? 오경장이 다시 물었다. 내가 왜요? 그렇게 말하며 오경장을 바라보는 꼬마의 눈빛이 이해되지 않는다. 왜라니? 네 할아버지잖아. 그런데 왜 널 남겨두고 혼자 가셨어? 우리 할아버지 아닌데요? 꼬마가 정색하며 말한다. 아니, 아침부터 줄곧 같이 있었잖니. 같이 컵라면도 먹고 할아버지 옆에서 흙장난도 했잖아. 너 이름 덕구 아니야? 맞아요, 덕구. 그래. 그런데 왜 네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같이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니에요. 꼬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한다. 그럼 그 할아버지는 어디서 만난 거야? 구름 안에서요. 오경장은 잠시 할 말을 잊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구름 안에서 만나다니? 어떻게? 아침에 엄마 아빠랑 형아랑 같이 놀러 왔다가 구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만 데리고 나왔어요. 오경장은 생생하게 기억했다. 부모가
아이 둘이랑 바람 쐬러 왔었어. 내가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들어가지 뭐야? 그러고는 다시 돌아 나오지 않았어. 노인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 같다. 갑자기 또 하나의 목소리가 오버랩되었다. 사람은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지. 그러면 균형을 잃은 생각이 나타나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존재가 있어. 구름 속에서 귓전에 들린 음성이다. 오경장은 다시 꼬마를 쳐다봤다. 아무 표정이 없다. 생각도 단순한 것 같다. 하루 종일 부모와 형과 떨어져 있었는데도 낯선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별 신경 쓰지 않고 흙장난이며 벌레 구경이며 제 할 일에만 집중했다. 저 아이는 에너지원이 될 수 없었던 건가? 오경장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 할아버지 정체가 뭐지? 잠시 쉬었다 가는 존재지. 이 말이 뇌를 스쳐 지나간다. 그것이 날이 저물도록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건 자신의 탈 것에 에너지를 가득 채우기 위함이었을까? 그리고 그 마지막 에너지원이 장관에서 끝난 것일지도 모른다. 자네는 운이 좋군. 맞는 것 같다. 장관이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경장이 마지막 에너지원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 있다! 오상식 경장이 살아왔다! 그제야 오경장을 발견한 누군가가 소리를 쳤다.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주섬주섬 줍는 카메라맨들, 마이크 상태를 확인하는 리포터, 오합지졸이 된 경찰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스마트폰을 지켜들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 그에 못지않게 떡시나간 표정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은 오경장. 속보입니다. 구름 속에서 홀로 생존한 용두지구대 소속 오상식 경장에 대한 특별조사가 오늘 오전 퇴원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취지에 따르면 오상식 경장은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조사관이 오 경장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구름 속에서 실종된 12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찰 당국은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용두 계곡을 샅샅이 수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 정부에서 이걸 덮으려고 하네요. 구름이 불빛을 반짝이면서 하늘 위로 날아가는 걸 목격한 사람이 대체 몇 명인데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동영상만 해도 수십 개가 돌아다니는데도 말이죠. 이건 분명히 구름이 아니라 UFO였습니다. 구름 속에 들어간 사람은 구름을 지나가지 않았죠. 안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빛을 내면서 하늘을 날아올랐잖아요.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있던 언론들도 참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다 지켜봐 놓고선 도대체 왜 숨기려는 거죠? 오상식 경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오상식 경장을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땐 영웅이라고 지켜세우더니 이제는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하참, 모든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아무튼 여러분, 오상식 경장을 우리 손으로 구해냅시다.